오늘은 대학원 이야기 2편, 제목처럼 대학원을 공짜로 다녀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공짜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편에서 대학원 다니기 위한 마인드 정리부터 하고 오셨나요? 왜 다녀야 하는지 전편에서 확인하시고 2편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대학원 학비와 월급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보통 대학원 학비는 적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2018년도 기준에서 200에서 500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보통 한 5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은 제가 알기로는 천차만별인데 보통 50에서 70 사이 정도 월급을 받아요. 이게 꼭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돈은 케마케니까 너무 발끈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학교 4년 정도를 다녀보면 여러분 주머니에 학자금 대출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원까지 가려고 하니까 2년 더 빚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아가요. 자, 그럼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최대한 돈을 절약하면서 학업에 바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조차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특히 어디 물어볼 데 없는 아싸들을 위해서. 그러면 핵심부터 말할게요. 첫 번째, 대학원 석사 학비는 학교의 실험 조교 자리로 충당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조교 자리가 있는데 생각보다 찾기 쉬워요. 연구 조교, 학과 조교, 학부 수업 조교, 이 여러 가지 조교 업무를 맡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몇몇 대학원생들은 저런 기회들을 찾아 학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쉬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몰라야 경쟁 상대가 줄어드니까. 학과마다 연구 조교 TO 자리가 있는데 이것도 내부 정치적인 현상에 따라서 학과마다 그 배정받는 게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한 학과에서 석사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과에 배정받는 게 10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10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10명은 굉장히 해피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다른 과가 컴플레인을 걸거나 그렇게 되면 10자리에서 5자리를 줄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 또한 그런 상태를 겪어서 학비가 그렇게 충당이 되지 않을 때는 완만하게 협의를 해서 싸우지 않고 학비를 충당을 했어요. 두 번째, 교수님의 능력에 따라서 월급이 좀 달라져요. 자리를 못 구하는 경우 대학원 월급으로 충당을 해야 돼요. 그걸 알고 있는 교수님은 월급을 늘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 월급을 정부기관이나 민간 기업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따오면 돈이 생기는데 상황에 따라 학비를 챙겨줄 수 있어요. 이건 참고로 불법이 아니라 연구개발비라는 품목에 인건비란이 있어요. 월급을 조금 더 높게 주는 것 뿐이에요. 아니면 프로젝트 개수가 많은 대신에 연구할 게 산더미라서 그걸 안 받아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감수하고 석사생이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받아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성과물은 논문, 특허, 학비, 가성비를 따졌을 때 굉장히 높은 성과물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 두 가지 방법 말고도 성적 장학금이나 BK21 사업 장학금이 있는데 이거 아직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건 받아오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고 싶어요. 만약 자기가 들어가는 곳에 이런 제도가 남아있고 아직도 하고 있다면 무조건 받아와야 합니다. 근데 일단 저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당신의 그 지도 교수님과 상담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대학원의 졸업장 사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교수님의 대학원 분위기와 정책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에요. 하지만 서로 간에 거래를 해야 됩니다. 나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내가 필요한 건 지금 B고 교수님이 필요한 건 논문이나 실적 같은 거예요. 교수님도 나름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돼요. 서로 간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연구활동을 하면 돼요. 공부만 하시던 대학교 4학년 학생들 아니면 일반 학생들은 제가 말하는 방법이 너무 낯설 수도 있어요. 선생과 학생 사이에 무슨 돈거래를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학원은 학생도 노동자도 아니에요. 제가 1편에서 말했듯이 조건을 잘 맞춰주지 않으면 노비처럼 그냥 2년을 보내야 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꼭 알아보시고 저런 기회가 있다면 활용해서 졸업장을 받으시면 돼요. 전 세계에 2년 채우고 논문 쓰고 도장 딱 찍고 영어 점수 따고 졸업 조건만 맞추기만 하면 편하게 졸업하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그걸 알고 중국에서도 오고 다른 나라에서 와서 졸업장을 받아가고 있어요. 혹시 모르는 다른 나라의 정확한 실정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편해요. 끝으로 저런 기회가 있으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저 방법이 맞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대학원을 나온 지도 꽤 됐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또 바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런 방법이 무슨 전통처럼 내려올 수도 있는데 제가 나온 대학원생들은 저를 이제부터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비밀을 제가 말했잖아요. 어차피 동영상 2019년 6월 10일 기준으로 구독자가 1명에 조회수가 안 나와요. 누가 보겠어요? 대학원 검색을 치고 누군가 제 동영상을 보고 정보를 받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찍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상담받고 싶은 것도 있으면 남겨주시면 뭐 언제든지 제가 볼 때마다 답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논문을 읽는 법과 논문을 쓰는 법,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 법, 그 논문에 관한 내용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저도 그 논문을 처음 써보는 환경이었고 그걸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원이었습니다.